최현실입니다. 한 주간에 최대 관심 있는 이슈만 모아서 여러분들께 뉴스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재건축 시장, 오피스텔 시장, 분양시장까지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만 뉴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은 재건축 시장과 일반 매매 아파트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매수세가 위축된 재건축은 하락한 반면 일반 아파트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강남권의 경우 입주 연차가 짧은 아파트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강남 4구 일반 아파트는 일제히 상승했으나 재건축은 약세를 보이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재건축은 0.03% 떨어져 2주 연속 하락했고 일반 아파트는 0.06% 상승해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이 밖에 신도시와 경기 인천은 모두 0.01% 올라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전세 시장은 휴가철이 마무리되면서 서울이 0.04% 상승해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컸고 신도시도 0.01% 상승했습니다. 반면 경기 인천은 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집값 급등 가운데 그동안 찬바람이 불던 오피스텔 시장에 오랜만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곤두박질 치던 서울 오피스텔 가격이 올 들어 처음으로 상승 전환하고 거래량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속에 틈새 투자처로 각광받는 데다 소득 노출이 불가피한 전월세 신고제 영향권에서 제외된 반사 이익으로 보여집니다. 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오피스텔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 오피스텔 가격 매매 지수는 101.57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오피스텔 값이 상승 반전한 것은 올 들어 처음이 되겠습니다. 서울 5대 권역 중에서는 도심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매매 가격 지수가 올랐습니다. 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소형 40제곱미터 이하 오피스텔보다 중대형인 40제곱미터 초과의 지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소형 매매 가격 지수는 100.69로 보합을 기록했으나 중대형은 104.11로 전월 대비 0.16포인트 올랐습니다. 꿈쩍하지 않던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도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들어 서울 오피스텔 거래는 3,184건으로 전달보다 18.9%나 늘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1만 1,935건에서 1만 6,462건까지 37.9%나 뛰었습니다. 신규 오피스텔의 인기도 두드러집니다.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분양한 오피스텔 브라이트는 849실의 모집에 2만 2,462건이 접수돼 평균 26.4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모든 주택형이 마감되었습니다. 지난달 20에서 21일 진행된 힐스테이트 과천중앙 오피스텔 청약에서도 319실 공급에 1,341건이 접수돼 평균 4.2대 1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84제곱미터 D타입으로 21.67대 1에 달했습니다. 외면받던 오피스텔에 다시 봄 기운이 도는 배경은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신축 아파트의 대체제로 부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 가격이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최대 10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시 30일 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호재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와 안호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주요 내용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서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한 관계자는 신고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면 주택임대차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일단 제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면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간 내지 않았던 임대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세원 노출을 꺼리는 임대사업자 또는 투자자들의 경우 주택 대신 오피스텔로 일부 수요를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오피스텔을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일종의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고 전세가율이 아파트보다 훨씬 높은 80에서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깡통 전세 등 임차인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 때문이죠.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지난달 기준 79.47%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0년만 해도 60%였던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해마다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간주택 분양가 시행제 발표 후 후폭풍이 청약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두 개 단지가 동시 분양한 서울에서는 하루 새 3만 개 청약 통장이 몰려 청약 광풍을 이어갔습니다. 5일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의하면 이날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송파구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에 총 3만 1,487개 청약 통장이 지원했습니다. 하반기 서울권 내 최고 기대 단지 중 하나인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은 429 가구 모집에 2만 3,565 가구가 지원해 54.9대 1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11가구를 모집한 59A 타입으로 4,626 가구가 지원해 42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외 59B, 59C, 108 타입 등 총 3개 단지가 세 자릿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거여 마천 뉴타운, 거여 2-1 지구를 재개발한 해당 단지는 3.3제곱미터당 2,600만 원의 분양가로 시세차의 기대감이 컸고 초역세권 입지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았던 단지입니다. 이날 함께 1순위 지원을 받은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역시 182 가구 모집에 7,922 가구가 지원해 평균 43.5대 1의 경쟁률로 1순위를 마감했습니다. 해당 단지 역시 전 타입에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후끈 달아오르는 청약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했습니다. 지난주 평균 2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서울 동작구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이 89 가구 모집에 일반 8,134 가구가 몰린 것과 비교하면 이날 서울 청약시장에 1만 가구 이상이 더 유입된 셈입니다. 광명시에서 1년여 만에 나온 분양단지 철산역 롯데캐슬 앤 SK뷰 클래스티지는 417 가구 모집에 3,384 가구가 지원해 8.1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청약시장이 한껏 달아오른 것은 정부가 시행 예고한 분양가 상한제 반사 효과가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상한제 시행 예고로 신규 공급이 대거 축소될 가능성이 커지며 청약시장 쏠림이 빨라진 데다 특히 법 적용을 피해가기 위한 조기 청약 물량에 대한 관심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도 분양가 상한제 엄포와 무관하게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시세에 따르면 8월 5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0.03%로 전주와 동일한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상 한 주간 동안 최대 관심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